환경보건 요 읽어보시고 변함없죠, 그죠? 네 문제. 그래서 요것도 읽어보세요. 회색 그냥 넘어갈까 봐요. 여기 뭐 넘어갈게요. 자, 옆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거나 혹은 기출이거나, 자,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폐기물 관리법 제정,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 강화, 환경세 부담 강화, 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정. 페텐코퍼가 환경위생학을 근대적으로 과학한 인물이다. 그리고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자, 협약이 있잖아요. 자, 협약이 지금 계속 내고 있죠. 그죠? 교토. 자, 교토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교토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자, 파리도 온실가스 배출 억제인데 교토는 선진국에만, 파리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그래서 교토랑 파리는 어때요? 교토는 일본이고 파리 모기할 때 그 파리 생각하면 둘 다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교토, 2번 파리.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구나. 교토는 선진국에만, 파리 협정은 개도국 모든 나라 다 책임 분담. 람사르는 습지예요, 습지. 람사르 습지예요. 바젤은 질질질. 위에 폐기물이니까 질질질이에요. 런던도 해양 폐기물. 뭐 이렇게 나온 곳도 있어요. 런던은 영국, 런던은 섬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관심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런던은 해양 폐기물. 자, 그래서 바젤은 좀 폐기물의 이동. 그러니까 선진국의 폐기물을 후진국에 버리지 말아라. 뭐 그런 느낌이면, 런던은 그냥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말아라. 해양 오염을 시키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몬트리올. 자, 말이 기네요. 그죠? 교토, 파리, 람사르, 바젤, 런던 이렇게 했는데 몬트리올 기네요. 역시 염화불화탄소, CFC, 플로로카본이래요. 염화불화탄소. 자, 우리가 불소를 플루오린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플로로카본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오존층 파괴물질 CFC, 교토,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포함. 자, 그거를 대체한 것이 파리. 람사르 습지, 바젤 유해 폐기물 수출입 규제, 런던은 해양, 혹은 해양 폐기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양. 몬트리올 염화불화탄소, CFC. 염화불화탄소는 냉장고 냉매제, 그 다음 스프레이, 그런데 들어가던 물질이에요.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검토 제안. 자, 기후와 건강, 기후 3요소, 기온, 기습, 기류, 기압은 아니다, 온습류. 자, 온열 요소 4요소, 온습류 더하기 복사열. 온열 조건은 온열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상태다. 기온. 자, 기온, 기습, 기류니까 기온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디서 재냐? 1.5m 높이에 복사열을 배제 후 백엽상 안에서 측정. 백엽상.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최소 40대 이상이다. 50대인가? 하여튼 백엽상. 지금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백엽상 안에서 1.5. 그러니까 백엽상 높이가 150cm라는 거죠. 그죠? 복사열 배제 후 백엽상 안에서 측정. 자, 복사열은 복사의 이 복자가 바퀴로 되어 있는데 쏜대요. 바퀴로 되어 있는데 쏘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죠? 복사열을 배제 후 아무래도 태양빛이 안 들어가니까 백엽상 안에는 측정한다. 자, 복사열은 뭐냐? 태양빛에서 땅에 데워져서 나오는 방출열인데, 우리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열을 갖고 가는 그런 현상을 기화열이라고 한대요. 액체가 기화할 때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열량이에요. 복사가 물체가 빛의 형태로 전달하는 현상. 그래서 쫙 바로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있잖아요. 전도.
이거 고체에서 물체가 직접 뜨거운 곳에 닿아서 이제 점점 열의 이동 방향. 대류는 액체나 기체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 일교차. 하루에 가장 높은 기온, 가장 낮은 기온을 뺀 게 일교차죠. 그죠? 맑은 날에 일교차가 크대요. 왜 그러냐면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더 커지는데 흐린 날은 구름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 일교차가 많지 않대요. 오히려 맑은 날에 일교차가 크다. 산악지역 일교차 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륙. 해안가보다 내륙. 그 다음에 사막 일교차 크죠. 그죠? 연교차도 비슷해요. 연교차는 1년 중에 가장 높은 온도 빼기 낮은 온도죠. 내륙 역시 비슷해요. 고위도. 자, 여기가 적도죠. 그죠? 0. 그래서 여기가 90도죠. 그죠? 고위도는 뭐예요? 90도가 고위도인 거죠. 그죠? 우리 그 북극이 적도보다 더 일교뿐만이 아니고 연교차도 클 것 같아요. 그죠? 고위도가 연교차가 크다. 자, 인간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온도 18 플러스 마이너스 2, 18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습도 40에서 60 외워두자. 자,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은 기출에도 안 났고 모의고사에도 나진 않았는데 기온 역전. 원래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진짜요? 아, 대륙권. 그죠? 우리가 여기 사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오존층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륙권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네요. 그죠? 그런데 역전은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도 올라간다. 원래는 왼쪽 요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올라갔어요. 5도예요. 더 높이 올라가니까 3도. 요게 원래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온 역전이 오른쪽 그래프. 2 올라가니까 4도였어요. 3 올라가니까 5도로 점점점 올라가는 요 구간을 기온 역전이라고 한다. 자,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도 올라간다. 상부의 온도가 하부의 온도보다 높죠. 상부 온도가 더 높잖아요. 하부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일 때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질 때는 위에가 뭐예요? 더 온도가 낮으니까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뭐예요? 가벼우니까 위에 무거운 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균형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휙 돌아가고 하면서 얘가 순환이 돼요. 그런데 기온 역전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애가 가벼워. 아래쪽에 있는 애가 무거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위에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요때는 바람이 없는 맑게 개인 날, 춥고 긴 겨울날,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이나 얼음 등으로 지면이 덮여 있을 때, 그러니까 아래쪽이 탄탄하게 차가운 상태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오염이 잘 발생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황사 있을 때도 바람이 불 때랑 안 불 때랑 완전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열투류. 자, 이거는 응급에서 안 나면 환경에서 뇌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자, 경미한, 그 다음에 좀 심한, 아주 심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이에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모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할 때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땀이 엄청 나겠죠. 그죠? 밖에 40도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염분, 땀 나면서. 그 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등등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자, 증상이 어떠냐면 수의근의 통증성 경련. 수의근. 자, 팔 움직여 볼 수 있죠? 수의근이죠. 심장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불수의근이에요. 뭐 팔이나 다리가 아프면서 경련이 생기는 거예요. 열경련. 수분 및 전해질 부족으로. 그래서 수의근의 통증성 경련. 아프면서 떨린다. 자, 이럴 때는 이온 음료, 염분 보충, 서늘한 곳으로 환자 이동. 열피로, 열탈진은 사우나 생각하면 돼요.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딱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머리야. 띵하죠. 왜요?
내 몸에 있는 혈관이 다 확장됐어요. 순환계 이상 확장. 가장 높은 곳이 머리잖아요. 대뇌피질의 혈류량 부족. 자, 내 주인님의 머리 쪽으로 피가 안 가네. 빨리 심장을 뛰게 해서 피를 보내야지 해서 약하고 빠른 맥박. 쓰러질 수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역시 물, 이온 음료, 염분 보충, 서늘한 곳으로 환자 이동하고, 여기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다리 올림. 쇼크체위죠, 그죠? 쇼크체위. 그 다음에 강심제를 줄 수 있다. 강심제. 심장아, 강하게 뛰어라. 그게 강심제예요. 자, 그러면은, 약하고 빠른 맥박이라 그랬잖아요. 약하고 빠른 맥박이면 일을 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뛰는데 내 머리까지 피가 못 가요. 그래서 심장아 제대로 뛰어라 하면서 강심제를 줄 수 있다. 자, 내 머리로 피가 안 가니 쇼크체위 다리를 올려준다. 이게 있죠. 쇼크체위. 가장 위험한 열사병. 자,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체 뭐 이렇게 외워요.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 여기가 시상, 요 아래쪽이 시상하부, 그 다음에 여기 방울 두 개가 내하수체 전엽, 후엽, 뭐 이렇게 되죠. 체온 조절은 어디서 한다고요? 시상하부.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 40도의 고열, 땀 분비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열경련이나 열피로는 땀이 엄청나요. 왜요? 체온을 조절하려고. 아, 그러니까 땀이 나는 것 자체가 체온을 조절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자, 요런 사이클. 자, 체온이 올라간다. 시상하부가 감지한다.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한다. 땀샘, 땀 분비 증가시킨다.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체온이 하강했다. 시상하부가 감지한다. 몸떨기 같은 근육 운동 혹은 혈관 수축.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요런 사이클을 조절하고 있는 애가 시상하부. 근데 이게 망가졌다는 거죠. 그죠? 40도까지 고열, 땀 분비가 되지 않는다. 열경련, 열피로는 만져보면 축축해요. 그런데 열사병은 건조해요. 땀이 하나도 안 났어요. 즉시 119, 옷을 벗기고 얼음 마사지. 38도 이하로 내려야 한다. 38도도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사망률이 높다. 열사병, 체온 조절 중추. 그래서 땀이 안 난다. 가장 위험하다. 여기 뭐 얼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얼음 마사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열사병. 최저로 낮은 온도가 뭐예요? 미온수잖아요. 그죠? 자, 미온수 마사지 온도 몇 도예요? 체온보다 낮은 뭐 33? 34? 그 온도잖아요. 그런데 얼음에 거의 던지다시피 하는 것이 열사병이에요. 자,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아 발생. 그 다음 기온 했으니 기습, 습도,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 기온에 반비례.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바짝 마르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적어지고 온도가 낮으면 습도가 많으니까 많다. 자, 절대 습도.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의 양, 포화습도.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양. 자, 포화습도. 포화습도는 우리가 샤워할 때 한참 샤워하다 보면 거울에 수증기가 딱 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울에서 수증기가 차다가 물이 돼서 똑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 전까지 샤워실에 수증기가 가득 찼을 때까지가 포화습도예요. 그럼 1m, 1m, 1m의 그 공간 안에 수증기가 꽉 찬 상태가 포화습도예요. 그러다가 샤워를 끝냈어요. 나와서 화장실 문 열어놓죠. 그죠? 그 다음날 아침 딱 가보면 어때요? 마른 거는 말랐고, 약간 뭐 습기가 있는 곳은 있고, 그게 절대 습도예요. 현재.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현재 세제곱미터 1m 안에 있는 실제 수증기 양이 절대 습도다. 자, 상대 습도, 비교 습도. 요거는 뭐냐면 그런 포화습도 중에서 절대 습도가 얼마 있냐. 그래서 포화습도 분의 절대 습도 곱하기 100. 이게 상대 습도, 비교 습도, 습도이다. 이
포화습도 분모로 놓고 수증기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실제로 지금 있는 습도가 절대습도예요. 그래서 포화습도 분의 절대습도 곱하기 100 하면 비교습도, 상대습도, 습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오늘의 습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습도가 이 습도예요. 상대습도, 비교습도, 습도. 적합한 습도는 40에서 60. 아까 우리 적합한 기온은 18 플러스 마이너스 2. 습도는 40에서 60. 기온의 반비례 습도니까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잘 표시하는 게 상대 습도, 비교 습도, 습도예요. 특성,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하고 밤에는 지중열의 복사를 방지하여 온도의 저하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낮에는 덜 덥게, 밤에는 덜 춥게 한다는 거예요. 습도가 하는 착한 일이죠. 그죠? 정오가 지나서는 최소가 되겠고 밤에서 아침까지 최대가 되겠다. 자, 해풍. 바닷가 근처에서 부는 바람은 습도가 높겠고 육풍.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도가 낮겠다. 자, 기온, 기습, 기류, 바람. 자, 기류 바람에서 불감 기류는 피부가 감각하지 못하는 기류 0.5m/s 1초에 50cm 간다는 거죠. 그죠? 실내나 의복에 존재한대요. 자, 불감 기류는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생식샘 발육을 촉진해준대요. 불감 기류가. 신기하죠. 쾌적한 기류라고 하면 실내는 0.2에서 0.3m, 실외는 1.0인데 요거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류를 측정하는 것이 카타 온도계. 카타 온도계? 온도계인데 기류를 측정하나? 그렇대요. 자, 카타 온도계를 38도까지 가열. 그래서 기온, 기습, 기류. 그래서 33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해가지고 와우, 뭐 이런 식이 있어요. 38도까지 가열, 온습류, 열을 빼 33도까지 식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식는 시간이 짧다? 그러면 열을 강하게 빼앗는다. 그죠? 식는 시간이 길다? 약하게 빼앗는다. 카타 온도계가 기온, 기습, 기류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기류 측정할 때 카타 온도계를 쓴다. 복사열, 태양의 적외선, 그죠? 적외선. 아까 복사열 이야기했죠, 그죠? 태양 에너지의 50%래요.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게 이 복사열 때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 어쨌거나 거리가 멀면은 조금 오겠죠. 그 이야기예요. 자, 유효온도, 감각온도, 실효온도, 체감온도.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게 유효온도, 감각온도, 실효온도, 체감온도. 이거 여러 번 물어봤죠. 그죠? 기온, 온감, 기습, 포화습도 100%, 기류, 정지공기 0m/s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 기온. 이것을 종합한 온도를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것을 체감온도라고 한다. 지금 바깥 온도는 영하 2도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바람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기온, 기습, 기류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을 감각 온도, 체감 온도, 유효 온도, 실효 온도라고 한다. 자, 최적 온도는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온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뭐 이상적 온열 조건, 작업의 강도, 계절, 성, 연령, 의복,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읽어보시고. 자, 불쾌지수. 자, 불쾌지수는 기온, 기습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에서 바람은 아니고 기온, 기습만.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 디스컴포트 인덱스일 거예요. 불쾌지수. 70 이상이면 10%가 불쾌. 75 이상이면 50%가 불쾌. 80 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 85 이상이면 견디기 힘든 상태. 그래서 자, 카타 냉각력 이게 이제 최근에 물어봤어요. 단위 시간 안에 인체의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 우리 아까 카타 온도계 맞아요. 이걸로 카타 냉각력을 측정한대요. 기온, 기습, 기류 요거 세 개 다 측정하는 게 카타 냉각력. 카타 온도계는 인체에 대한 공기의 냉각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불감 기류와 같은 미풍. 그래서 우리 카타 온도계 기류 측정할 때 카타 온도계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감 기류와 같은 미풍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류 측정의 미풍계로도 사용된다. 자, 카타 온도계는 인체에 대한 공기의 냉각력, 기온, 기습, 기류가 복합작용해서 인체의 열 손실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 카타 냉각력이고 카타 온도계로 측정해요. 체온은 내 몸 안의 온도, 카타 냉각력은 주변 환경이 내 몸의 열을 얼마나 빼앗는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환경과 건강, 주택의 대지, 매립지인 경우 매립 후 최소 10년 경과해야 된다. 지하 수위는 지표로부터 1.5 이상, 주택의 구조, 방, 거실은 남향, 화장실, 부엌은 북향, 거실과 천정 높이는 2.1, 마루는 지면으로부터 45. 자, 자연 조명, 창의 면적은 거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에서 5분의 1, 거실 남향, 작업 동북 북향. 자, 여기서 빨간 것만 해요. 매립지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일조량은 최소 4시간. 최소 4시간. 거실 안쪽의 길이는 바닥에서 창틀 윗부분까지 1.5. 조도 침실 20, 주방 100. 광선. 자, 광선은 뭐 여기에서 안 나도 데서도 많이 나죠. 그죠? 알주노초 반암보.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적색의 바깥 적외선. 빨주노초 반암보 보라색.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색의 바깥 자외선. 적외선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따뜻하다. 따뜻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죠? 자외선은 뭐 우리 뭐 소독하고 비타민 D 형성할 때 좋은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자외선이 3개가 있대요. UVA, UVB, UVC 있는데, 자, UVA가 끝까지 오네요. 그죠? 그래서 UVA가 피부층, 표피, 진피, 피하 이렇게 됐으니까 진피까지 가네요. UVA, 피부 노화 주름. 자, UVB는 2%밖에 안 와요. 얘는 만약에 표피,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으나 얘가 이제 피부암, 백내장 일으키는 게 UVB구나. 자, UVC는 아예 못 와요. 그죠?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오겠죠. 그죠? UVA, UVB, UVC 이렇게. UVB가 2%밖에 안 오니까 뭐 거의 안 오는데 오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표피, 진피. 대체적으로 UVA가 진피까지 이제 침투해서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표피까지 오는 UVB다. 자외선. 적외선이 더 많죠. 그죠? 자외선은 7%, 색소 침착, 피부암. 그 다음에 눈. 그래서 미국 애들이 선글라스 많이 끼죠. 그죠? 걔네들이 실제로 되게 눈이 부시대요. 우리는 약간 갈색이잖아요. 그죠? 홍채가. 근데 걔네들은 파란색이 좀 있잖아요. 연한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이 부셔 한대요. 그래서 눈에 관련된 거, 결막염, 백내장, 피부암. 중요한 거, 인체의 비타민 D 형성. 왜요?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살균 작용 있잖아요. 자외선 소독기. 그 다음에 피부 결핵, 골관절 결핵에 좋대요. 자외선. 창상에 대한 살균.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거, 빨주노초 반암보.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명암과 색깔 구별. 자, 적외선. 이거는 되게 따뜻함을 주는 거. 열선, 화상, 일사병. 그 다음에 자외선도 백내장, 적외선도 백내장 있어요. 그럼 자외선은 피부 쪽, 색소 침착. 적외선은 화상. 우리가 따뜻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상. 온열감, 관절과 근육 치료 할 때 우리 뭐 온열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혈액순환. 그다음에 이제 위생 해충이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에서 해야 돼요. 패스트, 렙토스피라, 신중후, 출혈열, 쥐가 매개, 모기가 매개, 말라리아, 일본내염, 직화, 황열den기열. 자, 찐득이, 스스가무시. 파리 매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나 파리가 매개하는 거는 우리 소화기계 있잖아요. 수인성. 자, 소화기계 수인성 어떻게 배운다 그랬어요? 친구랑 나랑 콜라 먹었어요. 나만 장에 티 났어요. 나만 장 출혈이 됐어요.
와, 친구랑 나랑 겁나 이질적이구나. 어우, 빡쳐.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2024 공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제협약.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6가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무역에서 불이익 줄이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포함해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게 파리 협약이죠. 그죠? 2024 다음에서 설명하는 온열지수,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 카타, 냉각력이죠. 그죠? 자, 단위 시간 안에 인체의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의미한다. 카타, 냉각력, 기류 측정. 2023 습지는 람살, 바젤, 유해 폐기물. 자, 교토 이후에 파리. 둘 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그런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파리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자, 몬트리올은 뭐라 그랬어요? 염화불화탄소, CFC. 클로로, 플루오로, 카본. 자, 20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미. 기온, 기습, 기류. 자, 포화습도와 정지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 기온, 온감, 기습, 포화습도, 기류, 정지공기. 이거는 감각온도, 체감온도, 유효온도, 실효온도. 똑같이 났죠. 18회 기온, 기습, 기류의 3요소를 종합하여 인체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온도, 감각온도. 자, 여기까지 할게요.